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타 장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디오 그래픽 카드요. 얘는 이제 어디에 달려있냐? 본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모니터를 이제 컴퓨터랑 연결을 시켜야죠. 그때 본체 뒤에 보게 되면 모니터 선을 꽂을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보고 우리가 비디오 카드, 그래픽 카드라고 그렇게 불러요. CPU가 이제 뭔가를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 처리한 데이터를 우리가 모니터로 보내주는 그런 장치를 보고 비디오 카드, 그래픽 카드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PCI 방식, AGP 방식 이런 카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PCI 익스프레스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요즘에는 그래픽 카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컴퓨터 가지고 뭐 고성능의 그런 게임 같은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PCI 익스프레스라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우리 비디오 카드, 그래픽 카드를 연결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해요. 이 비디오 카드에 보게 되면 이제 비디오 메모리가 있거든요. 그 메모리의 크기에 따라서 모니터 출력 해상도와 색상수가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때 이제 4비트, 8비트, 16비트, 24비트, 32비트 이런 컬러를 지원해 줘요. 이런 게 이제 그래픽 카드요. TV 수신 카드다.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TV 수신 카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카드를 보고 얘기하고요.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엔 거의 쓸 일 없죠. 요즘에는 전부 다 인터넷 통해서 다 보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TV 수신 카드는 예전에 이제 사용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요. 얘는 이제 외부 비디오 신호를 컴퓨터 화면에서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보고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TV나 비디오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장치가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요. 그 다음에 비디오 캡처 보드라고 있는데 비디오 캡처 보드는 비디오 카메라 같은 걸로 이제 동영상을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동영상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파일로 저장해 주는 그런 장치를 보고 비디오 캡처 보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엠팩 보드요. 엠팩이다 그러면 엠팩은 뭘 얘기하냐면은 압축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이제 복원시켜주고 재생시켜주는 그런 장치를 보고 얘기해요. 엠팩이 이제 압축 형식을 보고 얘기하거든요. 동영상 압축 형식을 보고 엠팩이라고 하는데 이 엠팩 보드는 엠팩 칩이 따로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영상을 압축하고 압축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복원시켜주고 그렇게 해주는 장치를 보고 엠팩 보드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장치들도 있구나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중에서 이제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랑 엠팩 보드랑 이 두 가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것 좀 살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 수에 따른 색상 수요. 자, 4비트다 그러면 이제 2의 4승, 2의 4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2라는 숫자가 왜 나왔냐? 컴퓨터는 이진수를 쓰기 때문에 2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2의 4승에서 16가지의 색깔을 표시하고요. 8비트다 그러면 이제 2의 8승에서 256가지의 색깔을 표현하고 16비트다 그러면 이제 2의 16승에서 65,536가지의 색깔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24비트다 그러면 이제 2의 24승에서 1677만 7216가지의 색깔을 표현하는 걸 보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좀 자세히 좀 보자고요. 만약에 1비트가 있다. 1비트가 있다. 그 얘기는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한 칸이 있다는 거예요. 한 칸. 한 칸. 한 칸이 있을 때 여기에 0과 1 둘 중에 하나를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 내가 표시할 수 있는 거는 0을 표시하든 1을 표시하든 둘 중에 하나요. 그래서 얘는 2의 1승은 2죠. 그래서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2비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2비트가 있다면 내가 쓸 수 있는 칸이 두 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다 쓸 수 있는 숫자가 0, 0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0, 1을 쓸 수도 있고 1, 0을 쓸 수도 있고 1, 1을 쓸 수도 있죠. 그래서 2비트를 가지고 있으면 네 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2의 2승은 4다라고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늘어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비트 수에 따른 표현할 수 있는 색상수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더라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데이터 크기 구하는 방법이요. 크기 구하는 방법.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거든요. 자, 해상도다 그러면 이제 가로 픽셀 수, 세로 픽셀 수 이거 두 개를 곱해요. 곱해서 그 다음에 색깔 어떤 색을 쓰는지 몇 비트의 색깔을 쓰는지 그거를 바이트 단위로 표시를 해서 곱해주면 돼요. 거기다 이제 초당 몇 프레임이 움직이는지 그 프레임 수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얘예요. 예,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바이트요. 바이트라는 단위로 곱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640 곱하기 480의 해상도를 갖는 화면이 있대요. 거기서 이제 30fps로 저장이 되고 했어요. 여기서 30fps가 뭐냐면은 초당 프레임 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s가 세컨드 해서 초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f가 이제 프레임 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초당 30프레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픽셀당 8비트, 8비트의 색깔 정보가 있대요. 색깔이 이제 8비트래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공식에서는 바이트 단위로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8비트는 1바이트죠. 1바이트. 그래서 이렇게 비트가 나오면 바이트로 고쳐야 됩니다. 이런 정보가 사용될 때 1초간 저장되는 데이터 크기를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일단은 계산해야죠. 가로 픽셀 수가 640이고요. 이거 곱하기 세로 픽셀 수가 480 곱하기 그 다음에 색깔은 지금 8비트라 했으니까 8비트가 1바이트죠. 그래서 1 곱하기 그 다음에 초당 프레임 수 여기서 30 fps라고 했으니까 초당 프레임 수가 30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30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 곱하게 되면 307, 200 하고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다 1 곱해도 똑같겠죠. 여기다가 이제 30을 이제 곱해야죠. 여기다 이제 30을 곱해주면은 921만 6천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바이트로 계산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이트로 계산된 건데 만약에 문제 자체에 보기 1, 2, 3, 4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보기 봤을 때 단위가 바이트면 그냥 이게 정답일 거고요. 만약에 그 단위가 킬로바이트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 나누기 1024를 해야죠. 바이트랑 킬로바이트랑 차이가 1024개 차이 나니까 1024로 나눠서 약 9000 킬로바이트가 될 거고요. 만약에 보기가 메가바이트로 단위로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를 또 1024로 또 나눠야죠. 1024로 나눠서 이제 약 9메가 정도가 되겠죠. 보기를 보시고 단위가 어떤 걸로 표시가 되는지에 따라서 1024로 한 번 나누냐 두 번 나누냐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기까지 같이 보고 계산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색상수 요거랑 그 다음에 데이터 크기 구하는 거 요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세요. 만약에 시험장에 갔는데 이 비디오 데이터 크기 구하는 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면 요거 하나만 기억 좀 하세요. 바이트 단위다. 바이트 단위다. 색깔은 무조건 바이트 단위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그냥 문제상에 있는 숫자들을 다 그냥 곱해버리세요. 곱해버리면 그게 정답입니다. 어차피 우리 공식 보게 되면 전부 다 곱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이트 단위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고 나머지 숫자는 다 생각이 안 나면 곱하시면 됩니다.